김건희 특검에서도 어제 이제 좀 주목할 게 조영경 전 행정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사 내용들을 특검들이 브리핑을 해주긴 하지만 수사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조사했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누구를 소환했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그 소환자를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영경 전 행정관 소환은 김건희가 과거에 그 나토 순방 때 찾던 목걸이 있잖아요.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의 어떤 그 경위, 입수 경위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유경옥 의원 아시겠지만은 그 통일교 2인자가 건진법사한테 건넨 그 샤넬백 2개를 받은 통로가 유경옥이었고, 네. 다음에 그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넬 때 그때 그 접수 창구가 조영경이었거든요. 조영경이었고, 그래서 이 조영경을 부른 이유는 결국은 이 그런 그 뭐 디올백이라든가 저 목걸이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당연히 저게 어떤 목걸이인지 보면 알죠. 그래서 저게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보니까 대통령 재산 등록 목록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은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렇죠. 근데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거 누구한테 빌려서 찬 거고. 그 당시에 돌려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빌렸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나중에 작년에 이제 검찰에서 그 5월달에 수사를 받을 때는 서면 의견서를 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빌렸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나토 순방하고 와서 그때 문제가 됐을 때는 장신구 빌린 거다, 아는 사람은 빌린 거다라고 대통령실에 해명을 했는데 김건희의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었고 김건희의 직접적인 의견은 그 빌린 게 아니다, 빌린 건 아니었다라고 작년 5월달에 검찰 의견서를 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뭐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볼 건 아니고, 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통령실에서 했던 빌렸다는 해명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버스 기사 썼습니다만. 저 목걸이를 받은 시점이 2022년 6월 나토 순방이랑 6월 무렵이거든요. 6월. 그러면 그 무렵에 아까 통일교에서 로비 한참 할 때 샤넬 가방 받고 그럴 때거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받고. 그때 그걸 선물로 접수된 건 맞잖아요. 유경옥이 받아서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는지 어디 뒀는지 잘 모른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경호한테 간 게 확인이 된 거죠. 유경호한테 간 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찌됐든 유경호한테 갔는데 그걸 현물을 지금 찾지는 못했어요. 못한 상태고, 그런데 선물이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접수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정황으로 본다면 반클리프 앤 아펠 이 목걸이도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도 그렇게 의심하고 지금 이제 조영경 불러서 조사하고 결국은 이제 유경옥 씨라든가 정지원 그 코바나 컨텐츠부터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있던 아주 그 그림자 측근들 2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 선물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주인을 찾는다라는 기사가 제 이제 뉴스버스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은 이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의 미스터리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목걸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원모 당시에 비서관의 부인이죠. 부인 신모 씨인데 여기가 그 유명 한방병원의 그 집안의 어떤 딸이잖아요.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이에요. 이미 뭐 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과 이 신 씨의 이 중매라든가 결혼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거다. 윤석열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죠. 부부잖아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딸하고 이원모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 씨가
그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동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사전 답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제 이 경위도 조사하고 목걸이 입수 경위 그리고 신 씨의 이제 그 동행 과정, 경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엔 목걸이와 이 신 씨 간의 상관관계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 목걸이를 준 사람이 이 자생안방병원의 딸 신씨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리투아니아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리투아니아. 이게 2023년 11월일 거예요. 아니 2023년 7월일 거예요. 7월. 네. 이것도 아마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가 이제 리투아니아 네. 방문을 했는데 리투아니아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에요. 네네. 늘지만 그 트위터 올라오고 막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었죠. 리투아니아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김건희가 리투아니아 수도에 있는 명품샵 5군데를 돌면서 쇼핑을 했다. 수행원 16명을 대동을 하고 명품숍 5곳을 돌면서 쇼핑을 했다. 네. 그리고 쇼핑을 할 때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게 이제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명했냐. 아니, 이동을 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한 군데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네. 사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 저것도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5곳을 돌면서 상당한 고가의 명품들을 쇼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또 개인적으로 집행했냐.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 특활비라든가 국고를 또 쓴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문제 제기된 것들은 다 그 언론에서 그동안에 과거에 제기됐던 것들은 다 들여다보고 스크린을 해야죠. 네. 이건 이제 건진법사 쪽인데 그 윤영호 수첩이 어제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 네. 정부가 출범한 그 해죠. 그해 11월 달에 서울의 최고급 호텔 중식당에서 건진하고 이제 윤영호가 만나요. 네.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그 당시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윤영호가 건진법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첩에 자세히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직접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지금 통일교 수건 사업 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좀 잘 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Y10이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좀 통일교 쪽에서 Y10 인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고 직접 건진이 김건희랑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수첩에 있었고 그 자리에 권성동과 윤한홍 윤핵관의 핵심 두 사람도 같이 배석을 했다. 넷이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라고 그렇게 기재를 돼 있다는 건데 권성동하고 윤한홍은 부인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모임에 간 적 없다. 그래서 이 수첩의 내용이 맞는지 지금 특검이 확인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수첩에 이제 그 윤영호 씨 진술에 보면 2022년 3월 22일 날인가 윤석열을 그때 이제 당선된 직후에 만나가지고 그때 1시간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술로 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수첩에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런 어떤 저간의 상황을 보면 수첩의 내용이 거짓말로 수첩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 수첩을 쓸 당시에는 수사 받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수사 받을 걸 예상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스케줄을 써놓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그 수첩에 나온 내용이 다 상황하고 부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아요. 2022년 11월에 그러면은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하면서 집중적으로 선물이 전달이 됐고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캄보디아 그거를 7억 불에서 15억 불로 늘려줬고 네. 다음에 11월 달에 캄보디아 방문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윤영호가 이 캄보디아를 가거든요. 가서 네. 훈센 총리를 만나거든요. 네. 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그 흐름을 볼 때 네. 수첩에 있는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집사. 예. 김건희 집사로 이렇게 지목된 사람이 이제 김혜성 씨잖아요. 예. 지금 베트남을 도주해서 태국으로 예. 이동해가지고 지금 특검에서는 예. 이용권 무효화 조치하고 예. 지금 귀국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부인도 잠적했다고 했는데 나 잠적한 거 아니야 하고 어제 소환에 응해서 나왔어요. 예. 네, 어제 그 소식인데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조사가 됐는지 지금 현재 아직 알려진 건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 네. 또 뭐 나갔다가 지금 뭐 조사 받겠다. 이렇게 베트남으로 알려온 지금 것 같아요.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고 사실 그 출국 금지를 풀어준 거거든요. 특검에서. 네, 그렇죠. 베트남에 중요한 회의가 있고 내가 의장 역할을 하는 회의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를 풀어줬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뭐 두절이 됐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고 네. 어쨌든 이게 뭐 당초에는 한 21일경에 들어와가지고 그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단 모양인데 좀 연락이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컨택이 돼서 한 이야기는 31일 날 귀국해서 8월 1일 날 네. 출석하겠다.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된 모양이에요. 네. 지금 그 집사는 아직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집사는 현재 특검의 압박은 진행 중인데 네. 아직 아니, 뭐 그래서- 귀국 의사를 밝혀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 정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에 제안한 게 뭐냐면은 나 출국 금지 풀어주면은 내가 베트남으로 나가서 데려오겠다. 거기 있는 아니 애들 예, 예. 내가 케어하고 예, 남편은 예.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안을 했는데 아니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풀어줘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그렇죠. 남편도 안 들어오면 그거 뭐가 되냐. 네. 무조건 들어와서 조사 받게 해라. 네.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출국 금지를 풀든지 말든지. 네. 지금 뭐 그래서 어쨌든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정모 씨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나와서 조사를 받은 거죠. 네. 예. 오늘 집사 게이트 좀 넘어가 보면 여기서 지금 어제 금융권 인사들 좀 이제 금융권이 초긴장한다고 아까 썸네일도 우리 예. 달았지만 예. 그 금융권 인사들 어제 좀 몇 사람들 조사 받았죠. 예. 네.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디 소환돼서 조사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국증권금융하고 키움증권 50억 10억씩 네. 그 김혜성이 만든 부실 렌터카 업체에 투자했던 거기는 이미 거기 그 당시 대표들은 4월 전에 이미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금융권 인사 두 사람이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그 신한은행이 이 투자 조합을 통해서 3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네. 이 IMS 모빌리티 김혜성이 만든 네. 렌터카 업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투자를 결정했던 당시 신한은행 부행장. 네. 지금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의 무슨 뭐 총괄 사장인가 네.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예. 부행장 직책이었죠. 그렇죠. 예, 예. 신한은행의 부행장이었죠. 네. 여기를 소환 조사를 했고 다음에 전북금융 네. 전북 JB라고 그러죠. 네. JB금융지주 계열사인 캐피탈 회사 네. 또 여기도 보니까 뭐 투자를 한 모양이고 다음에 우리금융 계열사도 뭐 투자를 한 걸로 돼 있어서 거기도 이제 조만간 소환을 할 거라고. 경남은행도 그 당시 지금 투자를 한 거죠. 어제 경남 스틸. 스틸. 네, 예, 거기는 예. 이제 제조업체죠. 네. 제조업체고. 그래서 금융권이 왜 이제 긴장을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요 사안뿐만 아니고 이 금융권이 얽혀 있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또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이 조사하고 네. 뭐 아무 뭐 문제 없다 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들여다보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게 이복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복현 밑에 또 그 라인들 네. 이제 이 금감원도 지금 잔뜩 긴장해 있죠. 다음에 지금 금융권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또 많이 또 망가진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 주요 민간 시중은행들의 주요 CEO들의 또 상당수가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가 또 금융권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로비해서 지금 CEO의 네.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또 좌불안석이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단순히 요것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보니까 신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금융기관이 걸려 있는 게 보니까 김혜성이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 출신이에요,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IMS 모빌리티 전신이 비마이카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였는데 네. 여기에 신한벤처 캐피탈인가 뭐 하여튼 신한금융 계열사가 보니까 또 25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30억뿐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250억을 투자를 했다. 네. 그리고 IMS 모빌리티가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관사가 신한금융투자다. 네. 신한투자금융 네. 증권회사.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한 계열사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김혜성 씨가 의 어떤 특수관계인가요? 김건희 씨를 보고 한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제 그걸 알 만한 기사가 어제 알 수 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어제 하나 나온 게 신한저축은행의 그 원래 신한그룹의 박순석 회장의 차남 박지호 씨 여기가 2010년도 서울대 다 김혜성, 김건희, 박지호 이게 2010년 신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동기생들이다. 네. 그러니까 그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그 소위 그런 걸 형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렇죠.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신한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잔고증명서 위조할 때도 신한저축은행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최원순, 네. 장모.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신한이 왜 이렇게 얽혀 있는지 이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김혜성 씨가 신한의 어떤 그 여기 집사 역할, 그 아까 말했던 박지호 씨의 이런 집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신한의 어떤 그런 어떤 자리도 갔던 거 아닌가. 무슨 그 여러 가지 신한 관련 그 계열사에 임원을 했어요. 많이 하잖아요. 신한저축은행. 네. 그 박지호가 그 신한그룹이 뭐 아시겠지만은 그 청담동 리베라 호텔, 네. 리베라 CC 이런 뭐 부동산, 뭐 레저 뭐 이걸로 이제 돈을 번 재계 순위 한 60위 정도 되는 꽤 큰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금융계열사도 몇 개가 있어요. 캐피탈, 뭐 저축은행, 네.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였던 박지호가 신한저축은행 대표를 했고, 네. 그 차남이죠. 네네. 박순석 신한그룹 회장의 차남이고, 그래서 거기에 임원을 했다. 근데 보니까 또 카카오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 중에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있는데 신한그룹의 계열사였던 바로증권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카카오페이 증권이 만들어진 거고, 네. 김혜성이가 보니까 최근까지 카카오페이 증권의 비상근 자문역을 3년 동안 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35억인가요?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해주는 거죠. IMF.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신한그룹은 보니까 뭐 김건희, 최은순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요게 또 카카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카카오가 또 김혜성한테 투자를 하고, 네. 또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 이 김혜성이가 신한그룹 계열사 출신이어서 그런 이 인연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준 건지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이 신한이 보면은 이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거기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인데. 박순석 회장이 오너 리스크가 아니, 있죠. 신한금융. 네네. 신한금융. 신한금융. 예, 네. 예. 신한금융이 4대 금융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제일 잘하는 네. 금융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니 자산은 한 500억인데 부채가 1,400억이 넘는 네. 완전 자본 잠식의 부실 렌터카 회사에 네. 왜 이렇게 투자를 했냐.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단순히 자기 계열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은행권에서 예. 그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려면 그건 뭔가 이게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금융권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김건희 라인들이 다 포진돼 있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 그렇죠. 부분. 예. 그래서 어떤 그 의사 결정에서 그런 인사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네. 자, 김혜성 씨 관련돼 가지고는 뭐 그다음에 더 추가로 그런 회사들하고 어떤 대가 관계 예. 투자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나 예. 뭐 그 HS 효성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신한은행까지 예. 이런 데 있는데 그 대가 관계들이 조금씩 그 일단이 지금 나온 데는 있나요? 아직 현재 좀 구체화된 건 없죠, 아직. 예. 예. 지금 어쨌든 거기에 좀 투자한 회사가 한 9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그 9개사의 당시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했던 그 임원들, 대표들을 지금 차례대로 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리고 김건희와 이 연결고리는 결국 김혜성인데 네. 김혜성이 지금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IMS 모빌리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그 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 들어간 돈의 일부가 네. 김건희한테 흘러갔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아직 저 김혜성 씨가 지금 그 귀국 종용하고 그 중간 다리가 김혜성 씨이기 때문에 네. 그 아직 뭐 조금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 구주 아마 그 부분은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어제. 네. 184억 투자된 184억 원 중에 46억 원이 네. 그 이노베스트 코리아인가요? 그 네. 차명회사, 그러니까 IMS 모빌리티의 구주를 갖고 있던 이노베스트 네. 코리아 차명회사죠. 네. 김혜성과 그 부인이 이제 유일한 등기사였고 그랬다는데 그 회사가 구주를 팔아서 46억 원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엑시트 한 건데 네. 그 부분도 어제 물어보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인이 등기사 돼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46억 원이 어제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오늘 이제 좀 봐야 예. 알 것 같고요. 예. 그 돈 중에 지금 행방이 지금 드러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184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46억이 지금 김혜성의 차명회사일 거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네. 지금 그 부인이 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던 그 회사로 46억이 흘러 들어간 거고 나머지 절반 정도인 92억이 용역비용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용역비가 뭐 많아봤자 2억 미만이었는데 매년 집행된 용역비가 갑자기 92억이 집행된 거는 결국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네. 그게 김혜성이 개인이 착복을 했던 아니면은 상당 부분이 김건희한테 흘러갔던 이게 그 투자비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의심을 해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김혜성이 네. 들어와야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키맨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이제 자금 추적,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금 네. 추적하겠죠. 네. 그 돈들이 184억 원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네. 들어온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은 이제 특검들이 자금 추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